안녕하세요, 이 과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실게요. 네, 저 앞에 굴렀던 게 접니다. 바닥이 공사 현장 이후로 메워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넘어지게 됐고요. 요즘엔 뭐 급한 일이 있다라든지 혹은 핸드폰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바닥을 잘 안 보게 돼서 이렇게 굴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치면 낫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보이시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는 시트 부분에서 저장되는 부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쪽에 이제 위아래, 앞뒤를 조절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세 개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길게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후 짧게 누르면 불러오기가 되는 형태입니다. 동서남북 화살표랑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아실 것이고요. 사이드 미러 접는 버튼, 창문을 닫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창문을 이제 통제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뒷좌석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차일드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일드락 같은 경우는 이쪽 보이시죠? 여기 키를 꽂으신 다음에 돌리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문을 못 열게 하는 기능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전부 다 이제 오토가 작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트렁크 버튼, 제가 앞서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뒤쪽에서 문이 열렸을 때 기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운전석에서 하시기보다는 저기 트렁크 쪽에 접근하셔가지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산 차량 이제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은 원래 이제 국산 차는 여기 이쪽을 돌리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차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보셨을 때 이 부분 오토로 돼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시동이 걸려 있는데 이 상태라든지 혹은 이 상태에서 시동이 껐었을 경우에는 계속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할 때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으로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방 안개등입니다. 전방 안개등.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기판 밝기 조절입니다. 플러스를 누를수록 밝아지고요. 다음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위아래 앞뒤로 조절하실 수 있는 텔레스코픽 버튼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량들이 많이 이제 이 옵션이 빠지고 있는데 익스플로러는 아직 남아 있죠. 이쪽은 좌우 방향 지시등입니다. 좌측, 우측 있고요. 보시면은 끝쪽에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할 경우에는 앞쪽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측 보시겠습니다. 우측은 와이퍼고요. SUV이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도 와이퍼가 있고 뒤쪽에도 와이퍼가 있습니다. 네, 몸 안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와이퍼 앞쪽이 나오고요. 밀어주시면은 뒤쪽에 와이퍼에서 워셔액이 나오게 됩니다.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공표하고 이 모양이 있죠. 이 끝에 있는 레버를 움직여 주셨을 때 뒤쪽에 와이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동을 하게 되면 와이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 크루즈 컨트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하는 방법은 이쪽 버튼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크루즈 컨트롤 키는 방법, 그 다음에 정지하는 버튼, 그 다음에 거리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거리 조절하는 방법은 한 번씩 클릭하셨을 때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선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 센터링, 이 부분을 켰을 때에는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을 때 이 버튼이 켜져 있을 때 내가 앞쪽에 주행하는 차선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볼륨 버튼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볼륨 버튼, 음소거 버튼 따로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이어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속도가 증가하는 플러스,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정지하고 있을 때 리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앞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60km로 맞춰 놓으셨으면 다시 60km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측 보시겠습니다. 우측 보시게 되면은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메뉴 버튼 누르셨을 때 앞쪽에 메인 메뉴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면 선택을 하게 되고 오디오, 전화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속도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옵션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 아래쪽으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 것, 끄는 것, 그 다음에 왼쪽 트랙, 우측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음성 지원 버튼인데 실내 에어컨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었을 때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불러가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동 버튼 있죠. 브레이크 밟으시고 시동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설정을 들어가셨을 때 전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소리 쪽에 고음, 중음, 베이스. 궁금하신 부분은 인포메이션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확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딱히 이제 설명할 부분은 크게는 없는데 차량 들어가셔서 제일 하단 쪽으로 내려갔을 때 도어 키패드 코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비밀번호는 저희가 최초 이쪽에 보관됐던 그 글로브 박스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제가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한번 노출되게 되면은 바꾸거나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보관에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볼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이 볼륨이고요. 하단 부분이 이제 공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 다이얼, 그 다음에 좌측 트랙, 우측 트랙, 그 다음에 주파수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입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라운드 뷰 누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왼쪽은 전방 카메라, 우측이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 후진 기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뒤에 카메라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핸들 열선은 없죠. 조수석과 운전석 구분해 가지고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기 순환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막혀야 되는데 에어컨이 무조건 1단이 켜져 있어요. 에어컨을 무조건 켜야만 내기 순환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절하실 때는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위에 열선 부분, 앞부분, 밑부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에어컨과 맥스 히터는 겨울철, 여름철에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부분입니다. 다이얼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어는 이제 PRND 있고요.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돌리시는 방식이에요. D, N, 리버스, 파킹 해주시면 되고요. L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저단 기어입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에서는 중립 모드를 유지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차는 이제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놨을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상태로 갔을 때 엑셀만 밟으셔도 사이드는 자동으로 이제 풀리게 됩니다. 하단부에 보이는 부분은 오토 홀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안전벨트 꼭 매주시고 문 잠그신 상태에서만 됩니다. 후진을 하셨을 경우에 오토 홀드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하시게 될 경우는 오토 홀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시동이 정차 시에 꺼지는 기능이에요. 연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거의 이용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막 제어 장치, 힐 디센트 컨트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용할 만한 좀 지형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전방 계기판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량이 시동되어 있는 상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일반, 미끄러운 길, 산길, 그 다음에 깊은 눈 모래길, 마지막으로 견인 모드와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겠죠. 기호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노말 모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 부분이라든지 설명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될 때 이쪽에 썬루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거의 전체 등을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왼쪽이 이제 유리 부분, 오른쪽이 커버 케이스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방향이 있는데, 내가 있는 상태에서 앞쪽이 닫히는 거고, 이제 뒤쪽이 열리는 거겠죠. 앞쪽을 닫으시려면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뒤쪽이 닫히게 되겠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닫히게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마저 유리가 닫히고, 만약에 다 닫힌 상태에서 또 이제 커버 케이스 누르시게 되면은 나머지까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썬루프와 관련된 부분과 실내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대부분 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쪽에 충전하실 수 있는 A 타입, C 타입 단자, 그 다음에 시거 소켓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선 충전 단자가 또 있습니다. 무선 충전 단자는 이쪽에 있는데, 크기 자체가 갤럭시를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이폰을 기준으로는 웬만한 모델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데,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23 모델 이런 것들은 그 케이스를 장착했을 때도 이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